이자율 기간 구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수익률 곡선을 분석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계적인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는 부분 균형 접근법이고, 그 세 번째는 일반 균형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제 통계적 접근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분 균형 접근법에 대한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 균형 접근법에 대한 이제 통계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주로 이제 부분 균형 접근법에 대한 이제 이론과 추정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수익률 곡선이 뭔지부터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은 만기와 X축이 만기입니다. 만기와 그에 해당하는 이제 국채의 만기 수익률 간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수익률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만기가 짧으면 수익률이 낮고 만기가 길면 수익률이 길죠. 그래서 보통 우상향하고 그리고 이렇게 컨케이브한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율은 상승하고 또 상승하는 폭이 단기금리 주에서는 상승폭이 커지고 장기금리 주에서는 이제 상승폭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컨케이브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을 이제 표현할 때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표현합니다.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금리 수준, 보통 레벨에 부르고, 그 다음에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 보통 기울기 또는 이제 슬롭이라 부릅니다. 또는 이제 스프레드라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손을 쭉 껐을 때 요 폭을 우리가 곡률 또는 커베이처라고 부릅니다. 이 커베이처 표현 방법이 요 폭의 크기로 매지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중간 만기, 예를 들면 3년에서 보통 5년을 잡았을 때 5년 만기 금리와 1년 단기 금리 사이에 이제 기울기, 그리고 이제 5년 만기 금리와 예를 들어 10년에서 20년 만기 금리의 기울기, 그리고 기울기의 차이, 이를 우리가 커브웨이처라 하기도 합니다. 보통 만약에 수익 곡선이 이런 형태라 그러면 커브웨이처는 없는 거죠. 이 선을 잡아봤자 이 두 기울기 사이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차이는 꽤 존재하죠. 그래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커브웨이처가 심한 걸로 우리가 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익 곡선을 분석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 늘 그런 거 아니지만 크게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이제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을 투자하는데 2년을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2년짜리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짜리 채권을 샀다가 다시 1년 뒤에 1년짜리 채권을 또 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고정돼 있지만 내가 보니까 1년 뒤에 금리가 많이 오를 것 같다. 지금은 낮지만 그렇다면 현재 2년짜리 채권을 사는 것보다 지금 1년짜리 채권을 샀다가 1년 뒤에 금리가 높은 1년짜리 채권을 사는 게 더 수익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건 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대를 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나는 현재인 돈을 100만 원 중에 얼만큼을 2년짜리 채권을 사고 얼만큼을 1년짜리 채권을 사는 게 가장 나의 이제 효용감을 극대화시키는지를 내가 보고 그에 맞는 옵티멀한 이제 포트폴리오 웨이트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죠? 보통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심 많은 경제 주체가 이제 보험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지금 받지만 보험금 지급은 짧으면 5년, 길면은 이제 2, 30년 뒤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 30년 동안 수익률을 높게 운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수익이 낮아버리면 역마진이 생겨서 오히려 손해를 보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률 곡선 예측이 정말 중요하겠죠. 뭐 자산 운용사는 뭐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곡선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목적은 이제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항은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항은행의 목적은 단기금리를 컨트롤하고 그를 통해 장기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제 사람들의 이제 투자 행위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단기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단기금리가 낮아지면 장기금리가 낮아지고 장기금리가 낮아져야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조언 입장에서는 이 장기금리라는 게 과연 뭘로 결정되는 거냐. 이론적으로 장기금리는 시장에 대한 기대, 시장 기대, 이게 뭐냐면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 단기금리의 기대와 그 다음에 장기금리를 보유함으로써 오는 이제 어떤 이제 위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일단 이 채권을 사버리면 돈이 묶여 있으니까
그죠? 내가 손해볼 위험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도 있는 것이고, 또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금리가 조금만 변했을 때 이제 채권 가격의 변동 훨씬 심합니다. 이거 우리가 듀레이션 이펙트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인 교과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고, 그럼 그런 위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장기금리를 보유합니다. 그런 위험에 대한 보상 우리가 텀 프리미엄이라 불러요. 그런데 장기금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턴 프리미엄에서 결정돼요. 왜냐하면 턴 프리미엄이 일정하지 않단 말이죠. 경기가 보통 안 좋으면 턴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경기가 좋으면 턴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만약에 이제 장기금리라는 게 예를 들어 턴 프리미엄이 주로 결정된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도 사실은 장기금리가 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턴 프리미엄이 그 반대로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낮춰줘야 돼요. 그죠? 목표로 하는 장기금리를 어떤 목표로 낮추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장기금리 중에 얼마큼이 시장 기대에서 결정되고 얼마큼이 턴 프리미엄에서 결정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장 기대와 턴 프리미엄이라는 게 뭔가 관측되는 통계치가 아닙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형을 잘 설정해야 그만큼 턴 프리미엄이 정확하게 추정되고 턴 프리미엄이 정확하게 추정이 돼야 중앙은행이 금리를 얼마 내려야 될지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추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화정책 목적에 의해서도 이제 기간 구조 분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수익 곡선 분석한 방법이 크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통계적인 접근법이 있고 부분 규형 접근법이 있고 일반 규형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통계적 접근법은 보통 이제 통계하신 분들이나 또 이제 어플라이드 타임 시리즈 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부분 규형 접근법은 이제 파이낸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또 파이낸스 하기도 하고 매크로에서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주는 이제 보통 파이낸스 하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에서는 보통 제너럴 이퀴브리엄을 많이 합니다. 이 통계접근법은 사실 경제학적 이론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데이터의 피팅에 주로 맡는 것이고 이 파시아 이퀴브리엄이라는 거는 그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채권은 내생 변수지만 채권 외에 다른 변수들은 다 외생 변수 취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채권 시장과 거시 변수의 성장률 이런 것들은 사실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채권만 일단 내생적으로 결정되고 나머지 변수를 외생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시 변수들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면 또는 이제 지난달 이제 금리가 주어지면 그로부터 이번 달 금리가 그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부분 규형 접근법이고요. 이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은 채권 금리와 다른 자산의 가격들 또는 이제 그 성장률, 물가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많은 거시 변수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변수들이 다 내생 변수 취급에 의해서 동시에 결정된다고 보는 게 이제 그 일반 규형 접근법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계적 접근법과 부분 규형 접근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계적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죠.